자, 안녕하십니까. 신영석 선생님입니다. 수능국어 발상에 전한 마지막 강의입니다. 고전 산문.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데, 자, 고전 소설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이 고전 산문 주의할 점. 현대 소설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있죠. 그죠? 어려운 점이 뭐야? 잘 안 읽힌다. 그렇지. 왜 잘 안 읽혀요? 어휘. 못 알아먹어요. 어휘가 어렵다. 어려운 말이 중간중간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패스. 패스. 모르는 어휘 빼면 됩니다. 모르는 어휘 빼고 대신 앞뒤 흐름은 연결해줘요. 앞뒤 흐름 연결. 모르는 어휘에 집착하는 순간 그 시험은 말리게 돼 있다. 알겠죠? 시험장에서는 옆에서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앞뒤 연결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뭐라 그랬어? 그렇지. 등장인물이 많다. 정리해요. 등장인물이 많다. 현대소설에 비해서 인물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정리해야 돼요. 뭘 정리해야 돼? 그 등장인물. 같은 인물. 실제로 인물이 많은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인데 호칭이 다릅니다. 호칭. 이름이. 알겠죠? 그래서 같은 인물, 다른 호칭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신경 쓰면 돼요. 문제 유형은 현대소설과 똑같다 어차피. 알겠죠? 이 두 가지 신경 쓰면 됩니다. 선생님이 신영균, 그러면 그 다음 부분에부터 뭐라고 나와? 간디 아닙니다. 간디 아니에요. 균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 부분부터는 현장에서 쓰는 이름 혼이라고 나오고. 알겠죠? 이런 겁니다. 같은 인물 다른 호칭 파악 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올해 수능시험 B형의 이 작품이 출제가 됐습니다. A형에서는 소대성전이라는 작품이 나왔고 B형에서는 숙향전이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보통 고전소설은 제목이 어떻다고? 주인공 이름에 전 붙이죠. A형에 나왔던 소대성전은 주인공이 누구겠어? 소대성. 숙향전이니까 숙향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 분석합시다. 1번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인물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야. 걔 무슨 처지를 이해하고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없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 인물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100% 일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대소설에서 배웠죠? 앞뒤 흐름을 통해서 풀면 됩니다. 알겠지? 앞뒤 흐름 보고 풀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참고하여 A에서 C까지 감상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보기박스를 먼저 볼 것인가? 고전소설 중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작품이 고전소설이잖아. 네. 그러면 이거 설명해 주는 거잖아. 네. 먼저 봅시다. 알겠죠? 천상과 선계를 포함. 선계라고 하면 누구 사는 곳이야? 신선 사는 곳. 천상이면 하늘나라 포함하는 천상계가 있고 그리고 인간 세상인 지상계가 있어요.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 연결되어 서사, 이야기가 진행되는 작품들이 많아. 이 원리는 천상계, 지상계, 천상계의 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이 얘기는 뭐야? 천상계에 살던 애가 지상계로 떨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지. 천상계로. 이걸 베이스로 해서 천상계에서 죄를 지으면 지상계에서 벌 받는다. 이런 거래요. 알겠죠? 이 원리를 토대로 하여 인물에게 주어지는 처벌, 보상, 인물이 겪는 고난 이런 게 결정이 된답니다. 이 지문에도 천상계의 인물이었던 누군가가 지상계로 내려오고 걔가 나중에 돌아가는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지. 알겠죠? 지문에서 천상계의 이야기와 지상계의 이야기를 구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A에서 C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한 방에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씩 대입합니다. A 끝나면 때려넣고 B 끝나면 때려넣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고 이어서 보도록 하세요. 자, 문제 푸세요. 자, 발상에 전한 마지막 지문 같이 보겠습니다. 울지마. 네? 아니야. 자, 봅시다. 숙향전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보자. 고전소설입니다.
자, 첫째 줄에 산은 첩첩하고 뭔 소리야? 산이 높은 산이 많아요. 물은 중중한데 물이 쫙 깔려 있어 갖고 건너기가 힘들어요. 뭐 이런 말이겠지. 자, 거래줄 숙향이 나왔다. 숙향이 얘 동그라미 치고 주인공이 이름이 나로 안 나오고 숙향이로 나오죠. 몇 인칭이야? 3인칭이에요. 숙향이가 갈 데가 없어서 앉아서 쳐 울고 있었다. 2번에 1번. 기억에서는 인물이 처한 힘든 상황을 나타내는 시공간적 배경, 산은 첩첩하고 이런 거죠? 네. 이거 맞다. 자, 그 옆에 문득 파랑새 한 마리가 중심 소재인데 꽃봉오리를 물고 손등에 딱 안건을 세 줄 내려가 일어나서 파랑새가 가는 대로 따라 두어 고개를 넘어가니 파랑새가 마치 자기를 안내하는 것 같았던 거야. 그래서 따라가 봤어요. 산골짜기에 궁궐이 있는데 그 새가 큰 문으로 들어갔어. 숙향이도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선녀 막 이런 걸 만나게 되지. 2번 보세요. 니은에서는 인물이 현실의 경계를 넘어서 초현실의 공간으로 선녀 만나러 가죠. 맞다. 이거 맞네요. 어렵지 않네. 자, 다시 질문으로 5줄 내려가서 부인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 갔더니 어떤 부인이 있었어. 착한 애죠? 괄호줄 선녀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더러운 물을 많이 먹었으니 정신이 바뀌어 전생의 일을 모르나이다. 얘가 지금 말하는 선녀가 누굴까요? 이게 지금 누구 쳐다보면서 말하는 거야? 숙향이. 그러니까 이 선녀가 숙향이에요. 숙향이는 전생에 뭐였다? 선녀였다. 선녀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어디서 봤어 너? 선녀 본 적 없죠? 선녀는 존재하지 않잖아. 자, 소설의 특성 중에 뭐야? 전기성입니다. 허구성도 돼요. 허구성은 당연히 되지. 소설이니까. 자기가 직접 봤겠어 선녀를? 그죠? 선생님 본 적 있어요. 손나은. 이건 선녀야.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왔을 저도 궁금하세요. 그래. 많이 있어요. 선녀들이 이제 둔갑해갖고 TV에 막 나오죠. 전지현, 손나은 이래가지고. 자, 괄호줄에 선녀에게 명해서 경액을 드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경액이 뭐냐? 어휘풀이 보니까 신선이 마시는 신비로운 약물이래. 이거를 쟤한테 먹여라 이렇게 줬어요. 괄호줄 끝에 숙향이가 받아 먹으니까 맛은 전맛 같고 매우 향기로웠어. 맛있는 거야. 먹은 후에 천상의 일과 인간 세상에 내려와 부모 잃고 헤매며 고생한 일을 일일이 알게 되니 그거 한 잔 마시니까 어떻게 된 거야? 다 기억나. 알겠죠? 몸은 비록 아이지만 마음은 어른이 된 거야. 2번에 3번 보세요. 디귿에서는 인물에게 갑자기 일어난 표현아 다 기억나고 서술자가 직접 제시했다. 즉 따옴표 없이 서술자가 서술했지. 맞다. 직접 제시가 아니려면은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 옆에 즉시 일어나 부인께 예를 표했습니다. 고맙다고 해야지. 첩은 여기서 말하는 첩이 누구냐? 숙향이를 말하는 거지. 이런 같은 인물 다른 호칭 파악 잘해야 돼. 옛날에 여자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신첩은 이런 말을 썼죠. 남자애들은 본인을 가리킬 때 짐은 왕이 쓰는 말이고 소생은 이런 말을 썼죠. 그런 거야. 첩은 천상에 득죄하여. 이거 잘 봐. 천상에서 득죄하여 무슨 말이겠어? 잘못해서 죄지어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초가 심합니다. 내가 원래 하늘에 있다가 죄지어갖고 지금 땅으로 내려갖고 이렇게 된 거였군요 라고 깨달은 거야. 알겠죠? 약 먹고 깨달은 거야. 3번에 1번 A 부분인데 이게 지상계에서 고초를 겪게 되는 원인이 천상계에서 지은 죄에 있다. 천상에 득죄하여. 이거죠? 맞다. 이다지도 그죠? 이다지도 불쌍히 여겨. 불쌍하게 여겨서 그렇지. 선녀 한 명 또 나오네. 불쌍하게 여겨 대접하시. 나 변태 아니야. 불쌍히 여겨 대접을 해주니 지극히 감격합니다. 이렇게 하죠. 원래 학생들 지금 왜 이런지 모를 거예요. 재수생들은 이 이름을 알아. EBS에 있는 어떤
선생님인데 굉장히 이제 선녀. 좋은 선생님이에요. 지극히 감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고맙습니다. 이 얘기야 쉽게 말하면 고맙습니다. 자, 다시 지문으로 4줄 내려가서 이 땅은 명사계입니다. 이 땅이 현실이야 초월계야? 얘네가 얘기하고 있는 거 여기 현실계야 초월계야? 초월계야. 이 초월계가 명사계라는 곳이래요. 저는 후토부인이에요. 1번에 1번. 후토부인은 숙향을 명사계로 인도한 거고 전생에서의 숙향의 정체를 깨닫게 해줬죠? 맞다. 이렇게 도와주는 애들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4줄 내려가서 부인의 하늘 같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사오니 부인의 10이나 되어 만분지 1, 만분의 1이라도 은혜를 갚을까 바라나이다. 내가 당신의 12가 되어주겠습니다. 12가 뭐냐? 그렇지. 이 12가 슬레이브야. 내가 당신의 노비가 되어주겠습니다. 이 얘기야. 그렇죠? 12. 메이드. 이겁니다. 슬레이브. 이런 거야. 2줄 내려가. 저는 한낱 조그마한 신령이요. 나는 그냥 한낱 신령일 뿐이야. 그대는 월궁, 달나라 궁궐의 으뜸선녀라. 다시 말하면 누가 전생의 지위가 높아 지금? 숙향이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지위로 따지면은 나는 천하고 당신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야. 비록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일시 고생을 겪었으나 그런 말씀을 어찌하십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 얘기지? 그러면 지위가 바뀐다는 거야? 안 바뀐다는 거야? 안 바뀐다 이거야. 당신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다 이거지. 3번에 2번 답. B에는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지상계에서 모두 치르면 천상계의 신분이 변해요? 안 변해. 네가 나보다 높아. 이 얘기죠? 답 2번. 3번에 3번도 봐봐. B에는 천상계에서 높은 신분인 인물 숙향이 죄를 지으면 지상계로 내려와 고난을 겪는다. 맞지? 이거 맞다. 자, 그 옆에 선녀 가실 곳이 또한 머우니. 여기서 선녀는 누구 말하는 거야? 숙향이. 이런 호칭 파악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 고생을 많이 겪을 것이오매 복선입니다. 너 앞으로도 고생 쎄 빠지게 할 것이다. 이 말이야. 쉬어 내일 가서도 좀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8줄 내려가서 인간 세상의 부모가, 그러니까 시험지성으로 오른쪽 부분 3번째 줄입니다. 인간 세상의 부모가 난중에 죽었으면 시왕전, 여기도 이제 초월계겠지? 여기에 와 싸울 것이니 반가이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 혹시 죽어서 여기 와 있나요?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만나고 싶다 이거지? 구할 줄. 그대의 부모는 인간 세상에 반석같이 계시고, 뭔 소리야? 안 죽었어. 이 얘기야. 그들도 원래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요. 복례산 선관 선녀, 즉 신선이고 선녀였다 이거지? 숙향이의 인간 세상에서의 부모도. 인간 세상에 귀양 온 거다. 얘네 부모도 하늘에서 뭔가 죄를 지었었겠지. 3번에 4번. C에는 지상계가 천상계에서 죄를 지은 자들의 귀양지라는 생각이 드러난다. 맞지? 맞다. 아니, 선생님 이걸 읽으면서 다 찾습니까? 그게 아니지. 우리가 이제 아까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 답인 걸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수업을 하는 거야. 물론 선생님은 이 부분 딱 끝나면 바로 3번 보고 답에 근 걸 다 찾았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옆에 기한이 차면 복례로 돌아갈 거래. 이제 기한이 다 차면은 다시 신선세계로 돌아간대. 옛날엔 복례라고 해서 복례산이라고 하면 복례산은 어떤 산의 다른 이름이지. 복례산이 어디게? 복례산. 계절에 따라서 풍악산이라고도 하고 금강산. 여기 있죠? 신선 사는 곳. 이렇다 이거지. 돌아갈 것이요. 이곳은 오지 아니하리이다. 너네 부모는 기한 차면은 다시 신선세계로 갈 거지 여기 안 와. 이 얘기죠? 3번에 5번 보세요. C에는 천상계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지상계에서 치른 인물은 이미 정해진 고난의 기한이 차면 천상계로 돌아간다 이거지. 맞다.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요. 중략 아랫줄. 중간 다 생략됐고
이선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천상계야, 지상계야? 지상. 지상계의 이야기입니다. 이선이 숙향이 보내온 혈서를 보고 크게 놀라 통곡하고, 숙향이가 혈서 썼어요. 그거 보고 통곡하고, 그 편지를 숙모께 드리고 낙양 옥중에 가서 숙향과 함께 죽으려 했어요. 나 숙향이하고 가서 그냥 둘이 죽을 거야. 1번에 2번 봐요. 이선은 숙향이 처한 상황을 알고서 숙향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맞죠? 이거 맞다. 자, 그 옆에 숙부인 동그라미 치세요. 숙부인하고 숙모가 같은 인물이지. 알겠지? 거래줄. 아직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데 성급히 굴지 마라. 내가 좀 알아볼게. 이야기야. 거래줄 끝에 그 거울에 이방 원통이라는 애를 불러서 그 연고를 물어봤어. 연고! 이유를 물으니 원통이 고하기를, 원통이라는 애가 말했습니다. 상석께서 명을 내리시어 숙향을 잡아다가 죽이라 하셨습니다. 나쁜 놈이고. 상서라는 애가 숙향이 잡아 죽이라고 했어요. 두 줄 내려가서 중간에 원님이 오늘 죽이려 하고 큰 칼을 씌워서 옥에 가뒀습니다. 숙향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요약해서 설명한 거죠. 칼을 씌웠다라는 게 진짜 나이프를 씌웠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칼이 뭐야? 춘향이가 쓰고 있던 거. 춘향이 뭐 썼어? 옥에서 뭐 써? 그치, 칼 썼지. 칼이 네모내가지고 이렇게 모가지만 딱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한 거 있지? 그거야. 2번에 4번 봐요. 리을에서는 인물의 발화, 말을 통해 이전 사건을 요약했다. 원통이란 놈이 요약해줬죠? 맞다. 자, 세 줄 내려가서 끝부분에 내게 묻지 아니하고 나를 과부라 업신여겨 이렇게 하다니, 상서라는 놈이 그랬다 이거지. 내가 황성에 들어가서, 황성에 들어가면 황자 들어가니까 누구 있겠어? 왕이 있겠지. 황제. 황성에 들어가 상서에게 일러서, 상서에게 말해서 듣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황후께 아래요. 황후면은 누구야? 황제의 부인, 왕비지. 왕비한테 아래요. 황제께서 알게 할 거야. 알아들었어요? 무슨 소린지? 내가 황성에 들어가서 상서가 숙향이 죽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상서한테 말을 하는 거야. 너 왜 그랬냐고. 근데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은 왕비한테 일러 바칠 거야. 황제가 이 일을 다 알게 할 거야. 그럼 누가 벌 받겠어? 상서가 벌을 받게 되겠지. 협박이야, 일종의 협박. 알겠죠? 1번에 3번 답입니다. 1번에 3번 봐봐. 숙부인은 숙향과 이선의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준 애 맞아. 이상서로 하여금 황후에게 아뢰게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는 뭔데? 이상서한테 야, 네가 왕비한테 좀 말을 해라 이렇게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야. 이상서의 행위를 내가 황후께 고발하겠다 이 말이야.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애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끊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숙부인은 숙향과 이선의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이상서로 하여금 황후에게 아뢰게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상서가 황후에게 어떤 말을 하도록 시켰다는 얘기인데 이게 아니란 얘기지. 알겠죠? 답은 3번이에요.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요. 두 줄 내려가. 한편 이선은 집에 들어가 울면서 찌질이야. 숙향이가 죽었으면 함께 죽으리라 하더라. 이거 서술자 개입이냐 아니냐? 아닙니다. 왜? 단순 사실만 전달한 거니까. 서술자 개입이 되려면은 서술자의 생각이나 판단 그런 게 드러나야죠? 아닙니다. 괄호줄에 김전 동그라미 치고, 김전이라는 애가 숙향을 올리라 하니 어디에다 올리라고? 그 벌 주는 데다가 올리라고. 이제 곤장도 때리고 하려고. 알겠죠? 이때 낭자가 무슨 낭자? 얘 누구야 얘? 낭자 누구야? 숙향이지. 옥 같은 두 귀 밑에 흐르나니 눈물이라. 눈물이 막 쫙쫙 흐르는 거야. 울면서 칼 쓰고 이제 그 벌 주는 대로 나왔겠죠? 얘기야. 연약한 몸이 큰 칼을 쓰고 이거 쓰고 있고 여러 사람에게 붙들려 가니 반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2번에 5번 답입니다. 미음 부분의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끊어. 그것까지 맞아요. 큰 칼 쓰고 뭐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런 것들은 맞다고 할 수 있지. 그지? 그런데 그 인물의 심리를 드러냈다. 이 부분에 숙향이의 심리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그 외양 묘사라고 하는 것도 뭐 두 귀 밑에 눈물이 흐르고 이런 거여야 되는데 미음의 그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예를 들면 여기 미줘져 있다. 두 귀 밑에 눈물이 흐르렀다. 그러면은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슬픈 심리를 나타냈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긴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답은 5번입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 자, 두 줄 내려가. 김전이 말하기를 네 고향은 어디며 이름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이나 되며 네 집 딸이냐? 너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네 줄 내려가서 끝부분에 이름은 숙향이요. 나이는 16세, 16살이래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가르칠 김전의 아내 장씨가 장씨 동그라미 치고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연민이죠, 연민. 숙향이에게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김전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의 얼굴을 보니 죽은 우리 딸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딸이 죽었나 봐. 비슷하게 생겼대. 두 줄 내려가서 끝부분에 혹 죽은 자식이 살아서 돌아다니는지 마음이 자연 비창 슬프니 아직 죽이지 말고 상석께 기별하여 스스로 처치하게 하소서. 상서에게 말을 해가 상서가 숙향이 잡아다 죽이라고 그랬잖아. 얘한테 소식을 전해서 알아서 하게 하소서. 이렇게 한 거야. 1번에 5번. 장씨는 숙향을 보고서 자신의 딸을 떠올리며 숙향에게 연민을 느낀다. 맞죠? 이거 맞다. 과리줄. 김전이 부인의 말을 옳게 여겨 숙향을 도로 하옥하라. 하옥이 뭐야? 옥에 가더라 라고 하고 이 사연을 이상서에게 회보 전달해 줬다. 안 죽였다 아직. 1번에 4번. 김전은 장씨의 말을 받아들여서 숙향에 대한 형 집행을 미뤘습니다. 맞죠? 이거 맞다.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 다음 문제는 없죠? 다 풀었죠? 이렇게 됩니다. 일단 소설 감상법은 현대소설과 똑같아요. 감상법대로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갑시다. 마지막 수업이니까 마지막 작품까지 한번 정리하는 거 보여줄게요. 해보자. 자, 현대소설 파트에서 우리가 감상법을 배웠죠. 그 감상법에다가 그대로 때려 넣습니다. 이 감상법이 다 잘 머릿속에 살아있으면 어떤 지문이든지 다 할 수 있어. 알겠죠? 선생님 제자들은 어떤 짓거리까지 하느냐. 감상법 익숙해지려고 진짜로 이거는 일산 제자가 했던 거야. 자기가 본 드라마, 영화. 선생님이 간혹 수업할 때 영화나 드라마를 사례로 들어서 정리해주고 막 이러죠. 그걸 자기가 하더라고. 뭐하냐? 그랬더니 좀 익숙해지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지문들도 자기가 해보고 이러더라고. 알겠죠? 연습 많이 해보세요. 자, 이게 제목이 숙향전. 자, 중심 인물 골라봅시다. 중심 인물. 일단 주인공 누구예요? 숙향이. 그 다음 또 중요 인물 누구 나와? 누구 나와요? 엄마, 숙부인, 숙부인, 후토부인, 부인. 또 누구 나와요? 이선. 자, 핵심 인물 3명 정도만 골라보고. 그 다음 숙향이는 어떤 애예요? 원래 선녀인데 어디로 왔어? 지상계로 내려왔어요. 적강 모티브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이거지. 자, 부인은 어떤 애야? 조력자. 숙향이 조력자. 그 다음에 이선은 어떤 인물이야? 숙향이랑 같이 죽어버리겠다. 의리가 있어요. 의리는 아니고 사랑인데 뭐라 그래야 돼? 한 여자만 바라보는 거 뭐라 그러냐 이렇게. 일편단심. 그렇지. 일편단심 이런 거 쓰면 되겠다. 자, 두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지문의 흐름을 정리해 봅니다. 첫 부분의 내용은 그 후토 부인이 숙향이 도와줬어요. 자, 그 다음 부분의 내용은 숙향이가 상서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어.
숙향이가 엄청나게 많은 위기에 처하게 돼요. 뭐 때문일까? 천상계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 끝부분에는 그 장씨의 어떤 설득으로 죽음을 면했어요. 아직 안 죽었다라는 의미야. 아직 안 죽었다고. 알겠죠? 자, 세 번째.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물 사이의 관계 보겠습니다. 숙향이 부인, 그 다음 이선. 자, 이 부인이 숙향이 어떻게 해줬어? 도와줬죠? 도와줬어? 도움을 줬고. 자, 숙향이가 부인한테 고맙다. 감사했어요. 그 다음 숙향은 이선한테 이건 모르겠고, 이선은 숙향이를, 이건 러브지, 러브. 우리 결혼하기로 한 모양이지. 그죠? 부인과 이선의 관계는 모르죠. 점선. 이렇게 가면 되겠고. 자, 네 번째. 어떠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가? 어떤 갈등일까? 인물하고 인물하고 싸워요? 누구랑 누구? 이상서랑. 이상서도 있네요. 이거는 크게 봤을 때 인물 대 어떤 운명이지, 운명. 선녀로 태어났던 애가 죄를 짓고 지상계로 내려와서 거기서 고생하는데 이거는 이미 다 정해진 얘의 운명이다. 알겠죠? 자, 다음 플러스 다섯 번째. 중심 소재는 그 블루버드 파랑새. 파랑새가 어떤 역할을 해요? 내비게이션인데 얘가 그러니까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역할. 얘도 이제 조력자. 주인공 조력자에 해당해요. 주인공을 도와준다. 쉽게 씁시다. 안내해줬다. 천상계로. 알겠죠? 자, 여섯 번째. 시점은 3인칭이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요. 고전소설은 거의 99%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일곱 번째. 서술상의 특징이 뭐 있냐면 일단 첫 번째. 비현실적이죠? 전기성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천상계, 지상계로 나눠가지고 이야기가 두 가지가 전개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 이원화 시켰다라고 합니다. 둘로 나눠놨다고. 이런 내용이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풀고 지문 분석까지 다 했습니다. 자, 무료 특강 수능국어 발상에 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시험지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면서 각 영역별로 첫 시간에 선생님이 이 영역은 이렇게 공부하고 이 영역은 이렇게 공부하고 다 안내를 해줬죠? 영역별 감상법 다 나왔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 풀이법 다 나왔지? 사실은 이 강좌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국어 공부의 틀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더 깊은 공부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돼? 그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하거나, 알겠죠? 아니면 다른 강의를 듣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공부를 진짜로 잘하거나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는 애들은 방법을 배웠으면은 본인 스스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 할 때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니까 강의를 듣거나, 꼭 프리패스가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마다 선생님 강의 이제 필요한 강의들 들으면서 공부의 틀을 잡아나가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우리 2015 수능국어 발상에 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쏟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른 강의에서 꼭 봅시다. 자, 수고했습니다.